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언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끊기는 거죠.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저 지니 PD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아서 소중한 관계를 몇 개나 잃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50세 이후에 말을 줄이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을 적게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나게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걸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후배들과의 관계, 전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분 곁에 있고 싶어하고 모임에 오시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른 말이에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이 조용해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줄고 모임에 가도 뭔가 겉돌고. 근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년간 연구하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말의 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말이 가진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는 오히려 말을 아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50대가 되면 달라져요.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겪어온 일이 있고 극복해온 시련이 있고 이루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 확신이 말의 형태로 쏟아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루에 자녀한테 문자나 전화로 몇 마디나 하세요? 배우자한테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의견을 말씀하셨나요? 친구 모임에서 내가 말한 시간이 전체의 몇 %나 될까요? 저 지니 PD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어머니는 전화를 하면 거의 40분을 혼자 말씀하세요. 끊으려고 하면 잠깐만 이것도 얘기해야 해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죠. 어머니가 나쁜 분이냐고요? 전혀요. 저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가 끝나고 나면 솔직히 지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50세 이후에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끼리 밥 먹다가 30살짜리 친구가 야, 너 요즘 살쪘다? 라고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딸한테 너 요즘 많이 쪘다. 관리 좀 해라고 하면 그 딸은 집에 가서 혼자 울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 선배의 말, 어른의 말에는 사회적 권위가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른의 말 한마디에는 평가, 기준, 기대가 함께 딸려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받아들이냐고 억울해하세요. 이 간극에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말할 공간이 없어져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으면서 연결되는 게 관계의 본질이에요. 근데 한쪽이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대방은 듣는 역할만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들어요. 두 번째는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들어요. 세 번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부터는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녀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버티기 힘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저 지니 PD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젊었을 때 어른들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게 그분들이 틀려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연결감이 없었던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강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 말이 많을수록 신뢰감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죠? 많이 말하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신뢰감이 줄어드냐고요?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말이 적다는 건 그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반면에 말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생겨요. 특히 50대 이상 어른들의 경우 이게 더 크게 작용해요. 조언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조언 하나하나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마치 귀한 음식을 매일 먹으면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요. 말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천금 같은 무게를 가져요. 반면에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네 번째 이유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말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져요. 이것도 역설이죠. 말을 많이 하면 소통하는 것 같은데 왜 더 외로워지냐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귀를 닫기 시작하니까요. 몸은 앞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건 메아리처럼 허공에 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는 말들이 쌓이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느끼는 건 공허함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노인복지 관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외롭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진짜 연결에 대한 갈증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오히려 연결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말을 안 하면 돼? 그냥 묵묵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말을 줄인다는 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질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음식이 100그릇 있는데 다 맛없는 것보다 딱 한 그릇인데 진짜 맛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10마디 평범한 말보다 딱 한마디 진심 어린 말이 관계를 훨씬 깊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 지니 PD가 수년간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찾아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딱 3초만 기다리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3초가 관계를 바꿔요. 왜냐하면 3초 동안 상대방은 내가 자기 말을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3초 동안 나도 내가 할 말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말이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대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조언 대신 질문을 하세요. 이게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녀가 요즘 직장이 좀 힘들어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로 조언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잘 보여야지. 그 회사 원래 그랬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그 말을 꺼낸 건 조언을 원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들어줬으면 해서예요. 공감받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이 한마디만 해도 자녀는 부모님이 자기를 진짜로 이해해주려 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진짜 대화예요. 저 지니 PD가 직접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근데 참고 질문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말하기 전에 필요한가?
이를 체크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습관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는 말의 6070%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존재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불안해서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안다는 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걸 아는 게 시작이에요. 내 말이 누구를 위한 건지 구분하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의 대화법이에요. 네 번째, 칭찬과 인정의 말은 늘리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을 줄이라는 게 모든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줄여야 할 말이 있고 늘려야 할 말이 있어요. 줄여야 할 건 조언, 비교, 걱정, 지적이에요. 늘려야 할 건 칭찬, 인정, 감사, 공감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한마디, 네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한마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는 한마디.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을 충분히 못해서 관계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 지니 PD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칭찬을 거의 안 하셨어요. 잘못한 건 바로바로 말씀하시는데 잘한 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거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세요. 이미 3번 했는데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이야기야.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아예 그 사람과 대화를 피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 패턴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한 번만 해요. 정말 중요하면 2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3번째부터는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진짜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 모든 게 5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50세 이후는 인간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기거든요. 50세 전까지는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때문에, 아이 때문에, 사회적 활동 때문에 사람들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좀 많이 해도 상황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50세 이후로 가면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은퇴하면 직장 동료가 없어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학부모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이때부터는 관계가 진심으로만 유지돼요. 강제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진짜 좋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진심의 관계마저 하나씩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제가 50대 이후의 어른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바꾸면 노년이 외롭지 않아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 곁에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모님 혹은 나이 드신 어른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 그 이유를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드리기 싫으니까요. 엄마, 전화하면 힘들어라고 말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어요. 선배님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라고 말하는 후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어느 날 보면 그냥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은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억울해 하시는 거죠.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건 어른 쪽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말 못해요. 어른이 먼저 바뀌어야 해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50세 이후에 말을 줄여야 하는 진짜 이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달라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요. 말이 많으면 상대방이 말할 공간이 없어지고 대화가 아니라 강의가 돼요. 말이 많을수록 신뢰감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이 많을수록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반면에 말을 줄이고 질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해요. 내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받아들여져요.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는 어른이 돼요. 이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에요. 저 지니 PD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 자신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가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선택이에요. 말이 줄면 침묵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심이 채워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노년을 진짜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해요. 당장 내일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말하고 싶을 때 3초 기다리기. 그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줘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50대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영상 하나가 그분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저 지니 PD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만들어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